이번에는 여기 담장 안에다가 이 담장선, 이 구조물의 담장선에다가 담장의 이미지를 갖다가 표현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파일을 열어야겠죠? 오픈. 여기서 브릭 01 이거를 선택해 주세요. 화강석으로 되어 있는 돌담 이건 붙이기네요. 쌓기가 아니라 이건 붙이기로 한 것 같은데. 자, 어찌됐건 이거를 전체를 선택해 주시고 컨트롤 A 전체 선택, 컨트롤 C 복사하셨나요? 컨트롤 C 눌러서 그렇다면 wcb.psd 파일 여기에다가 컨트롤 V 넣어주시고요. 레이어 이름을 담장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 클릭 담장. 자, 이 담장 레이어를 두 개를 더 복사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세 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duplicated 레이어 하나, 그 다음에 하나 더 이렇게 복사를 해주시고, 자, 이거는 이제 일단 꺼주시고 이거 하나만 남겨진 상태에서 이 레이어 하나만 켜진 상태에서 이걸 작업하도록 할게요. 자, 물은 이따가 나중에 지금 현재는 필요 없으니까요. 자, 이 이미지를 여기에다가 갖다 붙일 거예요. 입체적으로. 그러니까 이 평면 이미지를 이 투시도 원근법을 이용하셔서 여기에 딱 들어가게. 자, 그러기 위해서 좀 미리 갖다가 이 크기를 비슷하게 줄여놓는 게 편하겠죠? 자, 컨트롤 T 눌러주시면 프리 트랜스폼, 자유 변형 선택이 돼요. 물론 여기 에디트에서 프리 트랜스폼, 컨트롤 T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자, 이거를 여기에 맞춰서 줄여주세요. 이렇게 줄여주시고 최대한 줄여주시고 이 두 개의 선에 맞춰주면 훨씬 더 아마 편하게 변형이 될 것 같네요. 자, 엔터 치시고요. 이 상태에서 자, 보시면 트랜스폼의 스큐나 디스토트는 다 같이 왜곡인데 이거는 비스듬히 왜곡시키는 거고 이건 뒤틀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두 개의 그 기능이 다 상관없이 다 가능해요. 제가 봐봐요. 자, 먼저 스큐로 했을 때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해서 스큐 이용하실 수 있고 자, 컨트롤 Z 다시 해볼게요. 이번에는 자, 트랜스폼 디스토트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여기에서는 이렇게 비틀어서 왜곡시킬 수가 있는데요. 그냥 이 선에 맞춰서 이걸 이용하면 돼요. 지금 이거는 이 이미지 선에 딱 맞지 않았을 때 이 디스토트 명령어를 이용해서 기능을 이용해서 맞춰주는 게 아마 편할 거예요. 이 크기다가 이미 갖다 크게 어느 정도 맞춰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두 개의 기능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편안하게 갖다 붙게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디스토트 같은 경우는 여기 더 컸을 때 그랬을 경우에 이렇게 끌어다가 비틀어서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디스토트가 굉장히 편한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담장은 이제는 이거는 뭐 줄이기만 하면 되겠죠. 컨트롤 T 눌러서 왜 안 눌러질까? 자, 여기를 이게 선택이 되죠. 이게 자, 이게 선택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 선택이 되려면 여기를 클릭하고 담장 두 번째 컨트롤 T 보이시나요? 지금 프리 트랜스폼 잡혔죠? 저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자, 좀 줄여주시고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 맞춰주세요.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엔터. 뭐 여기도 또 같겠죠? 자, 이거 선택해 주시고 이 레이어 선택하신 다음에 자, 여기는 옆에다 붙여놓고 컨트롤 T 눌러서 컨트롤 플러스 T
자, 프리 트랜스폼이에요. 자, 이렇게 한 방에 하죠. 한 방에. 한 방에 쫙쫙쫙. 이렇게 줄여 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담장은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제 완성됐다면 이 세 개의 레이어를 선택해 주세요. 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이 세 개 선택하시고 병합 어떻게 해야 되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신 다음에 머지 레이어 합병하다 레이어들을 합병하다 머지 레이어 이렇게 하나의 레이어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지금 이 바닥 포장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 부분은 나무가 들어갈 자리 이거죠? 자, 담장을 나무 위로 이렇게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하여간 지금 여기는 나무가 이렇게 위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는 녹지되고요. 여기는 연못 옆에 바닥 페이빙 들어갈 자리입니다. 자, 먼저 오픈해서 페이브라고 되어 있는 페이브 01 이거를 열어주세요. 자, 이거를 여기에서 패턴 정의를 할 거예요. 여기서 불러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일부분이잖아요. 이 포장을 전체를 이걸 확대해버리면 어떨까요? 굉장히 넓은 면적에 이게 엄청나게 큰 비율의 돌판이 깔리는 그런 느낌이겠죠. 어색할 수가 있으니까 자, 이거를 패턴 정의를 할 거예요. 자, 편집에 들어가셔서 Defined Pattern 클릭하시고 여기에 이름 지정 P1 P1이라고 해주시고 이렇게 패턴을 정의 내려주세요. 그러면 이 포토샵 안에 패턴 여러가지 샘플들이 있는데 이 패턴도 거기에 하나의 샘플로서 이 포토샵 여러분들이 깔려있는 그 포토샵 안에 들어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포토샵을 다시 지우고 다시 새로 깔면 이 새로운 이 패턴 여러분들이 지정한 이런 사용자 패턴들은 사라져 있어요. 그냥 원래부터 포토샵 처음부터 제작 만들 때부터 아도비사에서 가지고 있는 그 여기다가 넣어놓은 그런 패턴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정의 내린 그런 패턴들은 없어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정의 내려놓으면 이 프로그램을 계속 쓸 때까지 여러분 지우지 않는 한 계속 그 안에 들어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마다 그때마다 여러 개의 패턴들을 이렇게 정의 내려서 활용하시면 될 거예요. 자, 정의 내렸으니까 그냥 여기 이제 w12.psd 파일로 와주시고요. 여기서 새로운 레이어 하나를 만들어 주세요. 물론 Shift, Ctrl, N 눌러주시면 New Layer 하나가 만들어지겠죠? 자, New Layer 새로 만들어진 거는 자, 바닥이에요. 바닥. 바닥이라고 할게요. 레이어 이름 바닥이라고 지정해 주시고요. 자, 마키 툴 이 마키 툴을 이용하셔서 캔버스 가득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신 상태에서 필, 그러니까 채우는 거죠. 칠하는 거예요. 칠하는 거. 자, 이 상태에서 이 패턴 여기 눌러주시면 패턴 클릭하시고 커스텀 패턴을 좀 전에 우리가 만들었던 바닥 지금 여러분들이 선택한 범위 내에 이렇게 가득 그 패턴이 차게 돼요. 그 채워지게 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자, 이거를 연못 바닥보다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놔주세요. 왜냐면 이 지금 어떤 생각이냐면 제가 이거를 구상을 할 때 이 바닥하고 이 연못 바닥은 같은 재질을 이용해서 이거를 포장을 한 거고요. 그 위에 여기 부분만 이제 물을 채워 넣은 거죠. 썬큰 시켜가지고.
그래서 여기와 여기가 다 같은 패턴의 어떤 재질로서 돌 포장 마감이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거기에다가 이제 물을 채워진 거고, 아까 채워놓은 그 물에다가 투명도를 주게 되면 그 물에 이 패턴이 그 돌 포장이 살짝 비치겠죠? 그래서 그걸 노리려고 제가 지금 이 이 연못 레이어 밑으로 이 레이어를 위치시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선택된 거 취소, 컨트롤 D 눌러서 취소해준 상태에서 일단 이 담장은 꺼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거는 지금 이 부분에 이 모양, 이 원근법에 맞춰서 이렇게 이 패턴이 마치 지금 현재는 여러분하고 90도 수직으로 이 패턴을 보고 있는 거지만 이 바닥에 자연스럽게 이게 마치 깔려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할 거예요. 이거 원근법을 이용하기 위해서 먼저 이 캔버스 이미지를 키우는 게 아니라 이 종이 범위를 조금 더 키워가지고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 이유가 지금 이 이미지 패턴을 원근법에 의해서 늘리려면은 이 선에 의해서 여기는 조금 더 확장된 범위까지 필요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에 보시면 이미지에 캔버스 사이즈가 있어요. 이미지 사이즈는 이 이미지 자체가 그냥 키워지는 거고, 캔버스는 공간, 종이의 공간 범위가 늘어나는 거예요. 여기 종이 공간 범위는 한 20, 그 다음에, 20, 여기도 20 정도로 OK 눌러주세요. 그런 다음에 컨트롤 0을 눌러서 이렇게 화면 더 커진 상태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때 여러분들이 자유 변형, 그 다음에 뭐 높이 줄이고, 그 다음에 그 변형에서 원근법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이제 해주시면 돼요. 일단은 밑에다가 이렇게 이동을 시켜 볼게요. 이렇게 이동시켜 놓고 컨트롤 T 조금 줄여 볼까요? 네. 컨트롤 T 아니면 이 높이를 약간 줄이고 아직 그래도 충분해요. 자, 조금만 더 줄여 보도록 할까요? 엔터 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원근을 이용해서 퍼스펙티브 원근을 이용해서 이렇게 줄여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지금 초점이 여기를 향해 있는 거거든요. 더 이쪽 방향이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틀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여기 이렇게 맞춰주시고요. 조금 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어때요? 지금 이 돌 패턴의 포장 패턴 자체가 이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자, 컨트롤 T 눌러서 저는 조금 더 여기다가 이렇게 더 붙여놓고 싶네요. 더 위쪽으로 이렇게 줄이고 다시 자, 에디트 들어가셔서 퍼스펙티브로 이 선에 맞춰주고 싶네요. 좀 더 맞춰주고 이쪽 네. 여기는 이렇게 조정해 가시면서 최대한 맞춰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게 좀 이렇게 돼야 훨씬 더 평면에 가깝다라는 지금 그 바닥의 투시도에 원근법에 좀 맞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고요. 다시 화면을 이 백그라운드를 킨 상태에서 자, 이 크롭 툴을 이용하셔서 다시
캠퍼스를 줄여주시면 됩니다. 원상복귀 시켜주시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또 엔터 컨트롤 0 조금 더 네, 더 좀 줄일게요. 이렇게 그리고 엔터 다시 한번 엔터 이거 하나 누르면 다시 나오죠. 여기가 조금 마음에 안 드네요. 더 잘라야겠네요. 살짝 됐습니다. 크롭 이렇게 담장도 다시 켜주시고요. 담장을 위쪽으로 이렇게 올리고 나무가 어딨나요? 나무를 켜주면 되겠죠. 구조물선은 나무 뒤쪽으로 이렇게 가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훨씬 더 자연스럽죠. 맨 위에 나무가 있고 제일 바라보는 시점에 가까운 것을 맨 위에다가 레이어를 위에다 올려놓으셔야겠죠. 레이어를 어떤 순서로 놓느냐에 따라서 그 이미지가 문제가 자연스러워 보일 수가 있고 이렇게 되는 경우 구조물 선이 나무 위로 보이기 때문에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무가 제일 우리가 바라보는 위치에서 가깝기 때문에 맨 위에다 올려놓고 그 다음에 구조물, 그 다음에 담장, 그 다음에 연못 한번 켜볼까요? 자, 이 상태로 연못 켜고 연못의 투명도를 한번 줘볼게요. 한 70%. 자, 이렇게 물에 그 포장이 좀 보이니까 어때요? 좀 여기 바닥 조금 떴네요. 잠깐만요. 살짝 아래로 내려보도록 할게요. 자, 내렸어요. 이 선에 맞춰서 정확하게 이렇게 배치시키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새로운 나무 이미지를 추출해서 여기 잔디밭 위에다가 올려넣기를 할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나무 이미지를 추출하기 위해서 채널도 이용했었고 그 다음에 올가미 툴, 라쏘도 이용했었거든요. 자, 이번에는 그냥 지우개를 이용해서 추출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파일에서 이미지 파일 중에 산수국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열어주세요. 그 다음에 컨트롤 A, 컨트롤 C. 자, 그래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자, 이게 지금 담장 구조물 위쪽으로 올라와야겠죠. 너무 이미지가 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컨트롤 T 해서 이미지를 최대한 적합한 크기로 여기에 들어갔을 때 적합한 크기 이렇게 한 이 정도 될까요? 자, 이 정도로 해서 엔터 치시고 자, 나무보다도 더 우리 쪽 여러분한테 가까운 곳에 산수국 있다 생각하시고 이 산수국 이름 바꿔주셔야겠죠. 산수국 레이어를 일단은 위쪽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보시면 옆에 산수국만 최대로 남기고 지우개로 지우시면 돼요. 이 부분만. 그래서 지우개 모양 중에서 약간 거친 지우개 끝이 이렇게 거친 지우개 이용하셔서 지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정밀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지우개 크기를 좀 중가로 있죠? 중가로 왼쪽 걸 이용해서 이렇게 지워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쭉쭉. 그러니까 식물 부분에 있어서 뒤에 있는 것하고 앞에 있는 이미지가 거의 비슷해서 이거는 채널로도 이거를 여러분들이
추출해내기가 어려워요. 아니면 일일이 라쏘를 이용해서 이렇게 따기도 해야 되지만 그것도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거친 지우개를 이용해서 추출하는 거죠. 들어갔다 나왔다 하니까 오히려 뭐 그렇게 어색하진 않을 것 같아요. 지우개로 이렇게 팍팍팍 지워주세요. 자, 그리고 이게 제대로 잘 지워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산수국 그 뒤쪽에다가 하나 레이어를 자, 이 레이어 뒤에다가 파랑 색깔을 한번 이 레이어에다가 자 페인트 버킷 툴을 이용하셔서 G 누르면 되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부어주세요. 그러면 보이시죠? 이런 것도 아이고 파란색이 지워지면 안 되고 산수국 레이어에서 이렇게 이런 지저분한 것들이 지워져야 돼요. 쭉쭉쭉 이런 식으로 해서 거칠긴 하지만 산수국 이미지를 추출하였습니다. 이렇게 자, 여러분들 스크린 뒤에 방송국에서 뒤에 배경이 이렇게 파랑 색깔로 한 상태에서 아나운서가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히나 일기예보에서 그런 경우로 이용을 많이 하죠. 뒤에다가 파랑색 스크린을 놓고 그래서 아나운서는 손만 움직이는 거죠. 뒤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영상을 입혀버리니까 그럴 때 많이 사용해요. 자, 다 이렇게 깨끗하게 되는지 확인이 됐으면 이런 파란색 레이어는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지워주세요. 그러면 컨트롤 0을 눌러서 전체 보기 하고요. 산수국 레이어가 이렇게 적정한 위치에 오게끔 하나, 조금 자연스럽게 아래쪽이 좀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되는데 그렇죠. 조금 다시 지웠어요. 자, 이거를 이 나무 뒤쪽에 하나 복사를 해서 넣게요. 어떻게 할까요? 자, 복사하는 방법 중에 레이어 복사할 때 선택하지 않고 그냥 이 레이어만 지금 지금 레이어 안에 들어왔어요. 그 상태에서 Alt 키를 누르면 지금 삼각형 화살표 지금 보이시나요? 검정색, 하얀색. 자, 이 상태가 Alt 키를 누르면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하나를 이렇게 끌어다 놓으면 하나가 복사가 되는데 이 나무 뒤쪽에 산수국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해야 돼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나무 뒤에 이 산수국이 있게 하려면 그거는 이 산수국 레이어를 나무 레이어 뒤쪽에다가 이렇게 배치시켜주면 간단하죠. 그리고 뒤쪽에 있으니까 앞쪽에 있는 것보단 이미지가 더 작게 보여야 되죠. 컨트롤 T 프리 트랜스폼 자유 변형을 이용하셔서 이렇게 크기를 줄여주시면 마치 지금 이 나무 뒤쪽에 산수국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레이어도 되게 중요해요. 자,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미지가 그래도 그럴싸하게 굉장히 조금 실제 그런 것과 비슷하게 보이기 위해서는 그림자가 필요해요. 물론 지금 현재 이 나무에 그림자가 여기 있지만 이 저쪽 너머에서 빛이 비쳐서 그림자가 이 바닥 포장에도 그림자가 깔리는 것처럼 보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담장 보시면 이건 빛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나무에서도 가려져 있고 하다 보니까 이 담장도 그림자나 아니면 명암 표현이 돼야 될 것 같죠? 벽에 명암을 주기 위해서 여기 닷지 툴에
다치 툴은 밝게 하는 거고 번은 좀 까맣게 태우는 거죠. 이걸 활용해서 자, 이것보다는 하드니스가 100인 것보다 하드니스가 0인 걸 선택하셔서 좀 숫자를 사이즈를 키우시고 자, 여기를 한 번씩 이런 모퉁이 있죠. 이런 모퉁이가 여기를 왜 안 될까요? 지금 산소국에다가 지금 버닝하고 있어요. 산소국이 아니라 담장을 선택하신 다음에 하셔야겠죠? 담장 레이어 선택해서 자 여기를 이렇게 클릭 해주시면 진해지면서 나무 뒤쪽이 조금 더 어둡죠. 영한 표현의 아래쪽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쪽도 한번 아래쪽에 좀 진하게 나무 뒤쪽은 조금 더 어둡게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어떤 빛과 그림자의 느낌이 느끼게끔 해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연못 여기 벽면 여기는 이거를 좀 작게 해서 바닥 선택하시고 자,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여기에 지금 구조물에서 매직 툴을 이용하셔서 여기를 클릭하셔도 돼요. 이렇게 클릭하신 상태에서 자, 번을 이용하셔서 이때는 커져도 돼요. 이 크기가 그러면 플러스 그거죠. 중가로 여러분들 선택하셔서 이렇게 키워주신 다음에 이 크기를 키워주신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돼요. 구조물이 들어가 있으니까 또 안 바뀌죠. 바닥 여기 레이어로 가서 이렇게 어둡게 해주셔서 입체감이 조금 더 나게끔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했다면 여기도 한번 살짝 한 번씩 터치해 주세요. 여기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가장 이제 마지막 그림자가 남아있죠? 이 나무의 그림자가 여기 드리운 거 어떻게 표현할지 한번 해봅시다. 자, 이번에 포장의 나무 그림자가 생성이 되도록 추출해 놓은 그 나무 레이어를 선택해 주세요. T1 레이어 선택된 상태에서 컨트롤 키 눌러서 지금 여기 박스 있죠?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나무만 선택이 돼요. 그래서 하나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해서 레이어 만들고 여기다 어두운 색을 좀 선택해 볼까요? 자, 뭐 검정색이라든지 약간 쥐색. 자, 그 다음에 G 누르면 제가 지금 키보드에서 G를 눌렀어요. 그랬더니 페인트 버켓 툴이 선택이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이렇게 부어주세요. 자, 한 번 더 붓지 말고 한 번만 볼까요? 이렇게. 여기에서 위에 있는 수건부만 남겨놓고 아래쪽 자, 컨트롤 D 해서 지워주시고요. 지금 선택된 상황에서 나와주시고 지우개 아래쪽은 그냥 이렇게 지워버리고요. 수건부는 지우고 윗부분만 좀 남길게요. 여기는 컨트롤 D 좀 약간 거칠게 지워주시고요. 왜냐면 이 그림자가 해가 굉장히 그 고도가 낮은 경우에는 이 줄기까지 해서 그림자가 들이오는데 좀 이건 낮이다 생각하시고 여기까지 지금 이렇게 여기도 색깔이 먹혔네요. 좀 깨끗하게 정리 좀 할까요?
이렇게 지운 다음에 자, 컨트롤 T를 눌러서 이렇게 위에 윗부분을 선택하신 다음에 윗부분 그립 포인트를 찍으신 다음에 이렇게 아래쪽으로 그래서 나무를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세요. 자, 엔터. 불투명도는 한 40 정도? 이렇게. 그래서 마치 그림자가 이렇게 연못까지 비춰진 것처럼 그대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레이어 순서가 한번 맞는지 볼까요? 자, 그림자가 지금 산수국 위에도 같이 드리워져야 되죠. 생각해 보세요. 얘만 이 나무 밑에 있는 건데 산수국 그렇다면 자, 이 그림자라고 이름 그래 알아보기 쉽겠죠? 자, 산수국을 그림자 밑으로 이렇게 내려주세요. 그러면 산수국 위로도 그림자가 드리운 것처럼 보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T1이 있고 그 다음에 산수국 복사본이 이 T1 뒤쪽에 있고 그 다음에 구조물, 그 다음에 담장, 그 다음에 연못, 바닥 이렇게 배경 이미지 이런 순서대로 되어 있으면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이미지대로 보여지게 되는 거죠. 자, 여기도 보시면 되게 어색하잖아요. 이런 경우에 자, 지금 배경 이미지 여기 선택하신 상태에서 자, 이렇게 버닝 툴을 이용하셔서 여기를 조금 더 약간 더 그 경계 부분을 좀 진하게 이 부분만 이렇게 따라서 그러면 어떻게 보이시나요? 잔디가 좀 이 지금 포장보다 좀 과했네요. 컨트롤 알트 Z로 취소시켰어요. 컨트롤 알트 Z로 취소시키고 다시 한번 지금 약간 경계 부분 자 백그라운드 거기에서 이 경계 부분에 약간 힘 좀 줬어요. 그러면 이 포장보다 이 잔디밭이 더 높은 것처럼 느껴지죠. 자, 여기까지 저는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건 다 마쳤고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했던 방법 등을 응용해서 사람하고 식물 2종 이상 그러니까 아마 큰 목본보다는 이렇게 산수국과 같은 감목이나 아니면 초하류, 초본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식물 2종 이상 추가해서 작업한 다음에 여기다가 입혀주세요. 지금까지는 여러분과 저하고 거의 똑같게 나와요. 하지만 이제 각자 조금 더 이제 여러분들이 응용해서 사람,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바닥 페이빙 위에 사람이 걸어가는 모습, 그 다음에 식물 2종 이상 추가로 여러분들이 추출해 가지고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장하신 다음에 이 화면이 당연히 여기 지금 레이어가 보이는 상태로 캡처 하신 다음에 과제 파일 내에 올리셔서 와플에 올려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12주차 실습 및 과제는 이렇게 완료가 되는 거겠죠? 자, 반드시 이대로 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사람하고 식물 2종 이상 작업하셔서 추가하신 다음에 그거를 과제 파일에 올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다 보이게끔 여기 있는 레이어가 보이게끔 꼭 반드시 그렇게 해주세요. 자, 저장 한번 합시다. 세이브. 자, 여러분들은 작업 더 하셔서 자, 더 작업하신 다음에 완료하시면 올려주시면 됩니다. 수업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